김제시의회 정례회가 오는 26일까지 계속됩니다. 김제 온천지구 개발 사업부터 기후변화 대응 방안까지 시정 전반에 걸친 여러 현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전북에서 한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행정실장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행정실 직원 B씨에게 폭언을 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지법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28일부터 2주간 휴정합니다. 이 기간에 민사사건의 변론과 조정, 화해 기일,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 등은 열리지 않습니다. 지난 18일 밤 8시쯤 김제시 황산면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약 40분 만에 꺼졌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닭 15,0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김제시의회 정례회가 오는 26일까지 이어지는데요. 이번 회기에서는 정성주 김제시장을 상대로 시정 질문이 있었습니다. 김제 온천지구 개발 사업부터 기후변화 대응까지 주요 현안들이 다뤄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명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첫 시정 질문은 김제 온천 개발 사업으로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말 문을 연 스파랜드가 개장 하루도 지나지 않아 운영을 멈추면서 김제시 관광 이미지에 타격을 줬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1,0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 협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협약서 제8조에 명시된 호텔, 펜션, 승마, 체험장 등 각 사업 세부 계획에 대한 예산 투자 및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은 무엇이며 정성주 김제시장은 호텔 사업에는 새로운 민간 사업자가 투자 의사를 밝히고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며 나머지 사업은 지연되고 있지만 협약 이행을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식회사 스타 월드몰 측이 투자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체류형 복합시설, 먹거리타운, 레저산업 등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현재까지 추가적인 투자 금액은 없는 상황입니다. 농업 현안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부 권장에 따라 논에 벼 대신 논콩을 심어 주산지로 떠올랐지만 정책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농콩은 기교효가 낮고 수확 후에도 선별, 건조, 저장 등 품질 유지에 많은 비용이 들지만 공공수매외 민간 유통망은 아직 불안정 심정으로 결국 생산만 권장하고 유통과 소비는 농민 책임으로. 청년들의 무덤이라는 오명까지 붙은 청년몰 사업과 준공 후 13차례 하자가 발생한 지평선 새마루, 서남자연 휴양림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이미 높은 임대료에 비해 매출이 적어 사업을 중도 포기하신 분들이 여럿 계십니다. 유동인구를 확보하고 임대료를 낮추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단순 통행자 대상이 아닌 목적을 가진 관광객 유도형 공간으로 변화가 필요한 만큼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대일본 쌀 수출 방안과 기후위기 대응 정책 마련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HN농협무역부와 농수산식품공사 AT를 포섭하여 김제쌀을 수출길에 올리는 데 대책이 필요합니다. 기후위기 대응 전담 조직 또는 대응팀의 설치와 운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정질문 내용은 오는 25일과 26일 낮 12시 20분 전북방송 채널 25번을 통해 녹화 방송될 예정입니다. 시정질문을 마친 김제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4 회계연도 결산과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전북 지역 한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행정실장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제경찰서는 도내 한 초등학교 행정실장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행정실 직원 B씨에게 폭언을 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B씨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들은 A씨가 B씨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강압적인 업무 지시를 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전주지법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28일에서 8월 8일 2주간 휴정합니다. 이 기간에 민사사건의 변론과 조정, 화의기일,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 등은 열리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과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민사사건의 가압류 가처분 신문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안의 기일은 진행합니다.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염원하는 남원시의 열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19일 운봉 허브밸리에서 호남과 영남, 경찰 직장협의회와 시민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치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을 비롯한 호남과 영남 경찰 직협 본부장단과 각 지역 회장단, 시민단체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경기 남부와 부산, 제주 지역 경찰 직협 대표들도 남원을 찾아 유치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화하는 미래시한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국가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제2중앙경찰학교가 반드시 남원으로 유치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경찰 내부 공감대를 확산시켜 남원이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역의회 의원 정수 산정 방식이 불합리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지방정치학회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김윤덕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의회가 주관한 시도의원 정수 산정 방식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준한 인천대 교수와 신기현 전북대 명예교수는 지방분권 강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광역의원 정수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교수는 지역 간 의원 정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8일 저녁 8시쯤 김제시 황산별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약 40분 만에 꺼졌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닭 15,0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 동해안 지역으로도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경주 간포읍에서 시작된 재선충병은 양단변과 문무대양변, 외동읍과 보문단지 일대까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영상 리포트에 담았습니다. 처음엔 바다도 있고 뒤에 소나무도 많고 공기도 좋고 너무 좋았어요. 좋았는데 지금은 어느 순간 작년부터는 바닷바람인지 뭐 재선충인지 그걸 모르겠는데 산 전체가 지금 나무가 다 죽어가는 것 같아요. 원래 우리나라 토착 선충은 어리 소나무 재선충. 소나무 재선충은 미국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나무는 이 미국산에 대한 저항성이 전혀 발달해 있지 않아요. 소나무 재선충이나 어리 소나무 재선충이라 고사목을 이제 새로 옮겨 다니는 기자가 똑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소나무 재선충을 옮겨주니까
특별반대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저희가 이제 3,000헥타 정도 돼요. 공개받았는 게 50헥타 정도밖에 안 돼요. 일단 작업로라든지 뭐 목재로서의 가치라든지 그것도 좀 따져야 되고, 그다음에 산주 동의도 있어야 되고, 뭐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일단 저희가 지금 받아놓는 건 한 50헥타 정도 강법 지역에 받아는 놨거든요. 순창 지역 청년들은 종자통장 사업을 통해 개인당 700여만 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순창구는 관내 청년 301명에게 최대 745만 원의 종잣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745만 원은 원금 720만 원에 이자 25만 원을 더한 액수입니다. 구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청년 근로자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적금하면 군이 20만 원을 지원해 2년간 72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청년이 매달 15만 원을 적립하면 군이 30만 원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2년간 최대 1,080만 원의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피서지 주변 음식점에 불법 평상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이 진행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관은 오는 7월 11일까지 피서객들이 몰리는 도내 주요 계곡과 해수욕장 주변 음식점 50여 곳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사항은 불법 평상을 이용한 음식 제공과 무신고 영업,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입니다.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본격 업무에 들어간 가운데 국정기획이 각 분과별로 전북출신 전문위원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면서 전북 현안의 국정과제 반영에 대한 기대감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이 분과별로 전북 출신 전현직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골고루 발탁돼 포진돼 있습니다. 먼저 경제 1분과에는 행시 40일의 김제 출신인 김지훈 국세청 감사관이 전문위원으로 발탁돼 근무 중입니다. 또 경제 2분과에는 지방고시 3회 정읍 출신 김우중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기획관이 발탁됐으며 사회 1분과에는 행시 42회 전주 출신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 지방고시 4회 김제 출신 이지성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직무대리, 김제 출신 송민석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치행정분과에는 지방고시 1회 군산 출신인 박형배 대전청사관리소장이, 외교안보분과에는 행시 37회 고창 출신 정대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부가 발탁돼 활동 중입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부위원장부터 분과장, 전문위원까지 전북 출신 인사들이 10명 넘게 국정기획위에서 활동하면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제 남은 일은 국정과제에 전북 현안이 다수 포함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임실 치즈농협이 치즈 판매장을 새롭게 개장하고 충북 영동 와인까지 함께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임실 치즈농협은 19일 임실읍 갈마리 현지에서 치즈 판매장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새롭게 조성된 치즈 판매장 1층에는 임실 치즈 등 유제품과 함께 자매결연 지역인 충북 영동구대 와인 판매장이 마련됐습니다. 2층은 홍보와 전시관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지역 낙농업 육성과 유제품 유통, 치즈 기반 관광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